여기 웬 헐거벗은 남자가 창문에 매달려 있어요. 얼른 와주세요.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아요. 중국의 어느 한 마을. 출장차 이곳을 방문한 영국 교수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그리고 건너편 건물에는 그녀의 말대로 웬 중국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난관을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조마조마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멜리아 교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오며 경험한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 동양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저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게 되어 매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제가 베이징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점점 실망과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강렬한 악취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공항 주변의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항을 나서며 길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저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디에선가 터진 쓰레기 봉투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길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거나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책에서만 보던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실제로 발을 디딘 이곳은 문명의 중심지가 아닌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망치듯 회의장으로 향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만난 몇몇 외국인들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위생 상태에 대해 혀를 찼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느낀 불쾌함과 혐오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평생 가슴속에 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속의 문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현실 속 중국은 매우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곳이라는 인식만 남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주던 위대한 중국의 역사와 문명,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바로 공중화장실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급하게 회의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동 중에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평범한 시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청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그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이 없는 화장실 칸들이 저를 맞이한 겁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화장실 칸 하나하나에 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다시 비볐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실이었습니다. 문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곧바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칸에서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화장실 전체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물을 사용하는 흔적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세면대는 있었지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비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휴지조차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곳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그 강렬한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불쾌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없는 화장실에서의 그 장면, 그 냄새, 그리고 그 시선이 저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중국의 공중화장실을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곳의 위생관념이 이토록 미흡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중국 문화와 문명의 일부가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출장 일정이 절반쯤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쌓인 쓰레기, 어딜 가도 느껴지는 끊임없는 악취, 문도 없는 공중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그리웠고 나는 차라리 이 지독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호텔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창가에 앉아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그런데 뭔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맞은편 아파트 난간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림자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쯤으로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요? 속옷도 입지 않은 남자가 아파트 외벽 난간에 웅크리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지? 혹시 자살이라도 하려는 걸까? 아니면 큰 사고가 난 걸까? 순간 그 남자가 난간에서 미끄러질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알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몸을 기대며 붙어 있었죠. 제발 떨어지지 마. 저는 무심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으론 그가 스스로 그런 자리에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죽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망치고 있는 걸까?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모든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지만 대체 그가 왜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며 저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남자가 아파트 난간에 있어요. 속옷만 입고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고요. 빨리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도 당황한 듯 즉시 경찰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떨어지면 어쩌나,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마침내 아래에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찰은 난간에 있는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동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구조한 후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남자가 왜 난간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갑작스레 들어오자 그녀는 내연남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 난간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경찰이 그 남성을 난간에서 끌어내리고 그 남자는 얼굴을 가리며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여성은 남편과 경찰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경찰들이 사라진 후에도 이웃들은 이 소식을 입에 올리며 한참 동안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출장차 중국에 왔을 뿐인데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충격은 이미 컸지만 이제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까지 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난간에 몸을 웅크린 남자, 그를 숨기려던 여자,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까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끔찍한 만큼이나 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 걸 그랬다고 몇 번이나 후회했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에는 이곳이 위대한 문명과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문명이 아닌 혼란과 부패였습니다. 며칠 뒤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정인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그 혼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죠. 공항 바닥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그 끔찍한 화장실을 겪은 이후로 어디서든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화장실을 찾아갔을 때도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된 공중 화장실이라니. 공항 화장실에서 비데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잘 관리된 공중시설은 제 상식 밖이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는 비누와 휴지가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화장실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위생과 청결에 신경 쓰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깨끗함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죠. 공항을 나서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효율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죠. 마치 내가 유럽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는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유명하지만 그곳에는 아름다운 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느낀 첫인상은 이곳은 정말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나무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길, 정말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비데와 일회용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화장실 안은 상쾌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경적인 청결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높은 의식이 뒷받침된 결과였던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로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동양에 대해 품고 있던 편견이 깨지고 한국은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였고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을 마친 후 저는 다음 학술회에 참석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그저 편하게 발표를 듣고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윤의 따뜻한 미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높은 위생 수준과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아멜리아 교수님,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산책하셨다면서요? 저는 조금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공원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왜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혹시 산책하시다가 어떤 남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자요? 무슨 남자 말인가요? 서윤은 웃음을 참으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교수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외국인이 여의도 공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공원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있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워낙 깨끗하다는 건 알았지만 공중 화장실에서 발을 씻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서윤은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발을 씻다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아, 여기 깨끗해서 발을 씻기 좋은 곳이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깨끗함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공중화장실에서 발을 씻어버린 그 남자의 이야기는 제가 한국을 경험하며 느꼈던 너무 깨끗해서 믿기지 않는 감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듯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정말 재미있는 나라군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남자는 한국 화장실이 워낙 깨끗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발을 씻은 거겠죠? 서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그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가끔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참 재미있고 특별한 일들이 많죠. 그날 저는 서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놀라움과 재미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서윤과의 우정은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되었죠. 출장이 끝나갈 즈음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제게는
하나하나 특별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의 입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여의도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깨끗하게 관리된 산책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영국에서의 바쁜 일상과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시간을 떠올리면 이곳은 마치 제가 꿈꿔온 완벽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 여의도 공중화장실에서 경험한 완벽한 청결함, 그리고 서윤과의 뜻깊은 만남까지.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서윤과의 대화는 제가 한국을 단순한 청결한 나라로만 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의 결과였던 거죠. 한국인들의 배려와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공원을 나서기 전에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꼭 이곳으로 돌아오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화장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군. 한국의 마지막 기억마저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되다니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출장지 중 하나가 아니라 제 삶에 잊지 못할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영국으로 향했습니다.